네, 15호 태풍 찬홈이 일본을 관통한 가운데 뒤이어 발생한 17호 태풍 낭카도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9시쯤 괌 북서쪽 약 970km 해상에서 17호 태풍 낭카가 발생했습니다. 낭카는 중심 풍속 초속 20m의 강도 1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도쿄 남동쪽 해상으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강도 1의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도쿄 동쪽 820km 해상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낭카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 과일의 한 종류를 뜻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단비 소식이 절실합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연휴 날씨 이마경 기자가 전합니다. 동해상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비구름대가 포착됩니다. 15호 태풍 찬홈에서 변질된 저기압입니다. 비구름이 동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며 동해안은 금요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광복절까지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 가뭄이 극심한 남부 내륙에도 5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에서 약화한 저기압이 중국 상하이 쪽에서 다가오겠는데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며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영남과 호남에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강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해갈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남부지방 그리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지형적 영향으로 인해서 강한 강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비 해갈에 어느 정도 일부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 비구름이 지나며 낮 기온은 30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시 33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은 멈췄던 열대야가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며 남은 여름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들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경남 지역에는 광복절 연휴쯤에 강수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김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을 따라 비구름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바다에서 해안가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도 강수가 예상됩니다. 기상가뭄은 6개월 누적 강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최근 남부지방 대부분이 가뭄에 들어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평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강수 부족량이 400mm에 달합니다. 해갈에 많은 비가 필요한 가운데 광복절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상륙한 13호 태풍 돌핀의 수증기가 비구름 형태로 우리나라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도가 높은 유럽 날씨 예측 모델은 서해를 건넌 비구름이 세력을 키우면서 가뭄이 심한 남부 곳곳으로 집중호우를 쏟아낼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상청도 일요일부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6일 새벽 제주도와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새벽에 아침에는 조금 더 확대되고 16일 오후에는 강수가 전국으로 확대돼서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층 제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곳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라는 부분입니다.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져 많은 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가 가뭄에는 단비가 될 수 있지만 비바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 지역은 심각한 가뭄이 들면서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번 광복절 연휴에 남부지방에는 모처럼 단비가 예보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폭염은 이제 누그러졌는데 가뭄이 걱정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가뭄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가뭄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남부지방, 특히 이제 경남권을 중심으로 매우 심각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극심한 가뭄에 이제 농가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경남권의 농업용 이 저수율, 그러니까 농업용 이 평균 저수율을 보면 평년에는 한 71%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30%대로 내려오면서 거의 평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이 저수지에는 지금 뭐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곳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농업 용수로는 이제 가뭄 단계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밀양, 거제, 이 함안 등에서는 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 농업 용수뿐만 아니라 생활 용수도 점점 부족해지면서 이 먹는 물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이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도 발령이 됐습니다. 네. 이 가뭄으로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이 된 건 지난해 이 극한 가뭄이 나타났었던 이 강릉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 소방 탱크차가 200대가 지원이 되면서 밀양 등에 하루에 한 4,000톤이 넘는 이 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방이 동원이 되면서 이 가뭄에 큰 도움은 되고는 있지만 이 가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비가 내려야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농심은 계속해서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먹는 물까지 이제는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극한 가뭄이 들었던 강릉 지역, 근데 또 올해는 유난히 경남 지역에 또 비가 적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경남권의 심각한 가뭄의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장마철에 비가 굉장히 적게 내렸습니다. 올해 이제 장마가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또 기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이 장마 비구름이 평소보다 이제 빠르게 북상을 하면서 중부지방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장마라는 것은 이 북쪽에 차고 건조한 기단,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뜨거운 고기압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네. 이 장마 구름이 중부지방까지 빠르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 경남 남부지방은 이 뜨거운 고기압에 뒤덮여 있었다. 일찍부터 뒤덮여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기압은 이제 하강 기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비구름이 흩어지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남권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장마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경남의 이 장마철 강수량이 60mm에 그치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장마철에 비가 적게 내렸는데 이 8월로 넘어가면서는 이번에는 극한 폭염이 덮쳤습니다. 이 극한 폭염이 나타나면서 지금 가뭄이 심각한 밀양, 뭐 의령 이쪽 지역은 올해 8월에 이 40도가 넘는 이 낮 기온을 찍으면서 이 폭염 신기록을 세웠던 지역이거든요. 네. 이 폭염이 나타났을 때 그때 당시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이 산맥을 넘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 뜨거운 공기는 이 극심한 폭염도 만들지만 이 그나마 땅에 남아 있었던 물기를 빠르게 증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경남권은 또 유난히 더 이 강한 폭염이 나타나면서 올해 가뭄이 극속도로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비도 역대급으로 적게 내렸는데 또 고기압까지 계속되면서 이렇게 땅에 있는 물까지 말라버렸다. 이제 이런 분석이신데 이 경남을 시작으로 해서 남부 지역 곳곳으로 가뭄이 확산을 하고 있는데 또 중부 지역도 일부 지역에는 강수량이 부족해지면서 기상 가뭄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뭄은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기상 가뭄과 그리고 용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 용수적인 이 가뭄으로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 기상 가뭄은 지금 남부 많은 지역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상 가뭄 지수라고 해서 6개월간 내린 비의 양과 그리고 이제 토양에서 이 물이 증발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산출하는 기상 가뭄 지수가 있습니다. 이 기상 가뭄 지수를 보면 2주 전에는 이제 경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남부 대부분 지방 그리고 중부 일부 지방에도 기상 가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남권이 올해 지금 가장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 올해 평균 전국의 장마철 강수량이 약 한 220mm 정도 되는데 이 평년과 비교하면 한 100mm 정도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 서쪽 지방, 이 중부 지방도 굉장히 강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부지방에 폭염이 나타났을 때도 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이제 중부지방 그리고 이제 전남권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이 지난주에 이 비가 내리는 양보다 이 땅에서 물이 증발하는 양이 훨씬 더 커지게 되면서 이 전국의 많은 지역으로도 가뭄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비 소식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 오늘은 경남권에 좀 약한 비가 예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15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내리는 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양이 충분치는 않지만 오늘 이제 이 가뭄이 극심한 경남 지역에 좀 단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비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비구름이 15호 태풍 찬홈에서 비롯됐습니다. 15호 태풍 찬홈은 지난주에 이제 일본 동쪽 해상에서 발달을 했는데요. 보통 그 위치에서 이제 태풍이 발달을 하게 되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태풍 이 찬홈 같은 경우는 좀 흔치 않게 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지나서 결국은 동해상까지 진출을 했었는데 이 태풍이 이제 일본을 지날 때 육상과의 마찰 그리고 지형과의 충돌을 겪으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왔을 때는 더 이상 태풍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온대 저기압 그러니까 일반 저기압으로 약화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소용돌이 구조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도되는 동풍이 불어왔고 이 동풍이 동해안 곳곳에 비를 내렸습니다. 당초 예보로는 이 소용돌이가 이제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경남권에도 비를 좀 내려줄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본을 거치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이 단비는 좀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저녁까지는 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네, 20mm 안팎의 소나기 이게 해갈이 되는 데까지는 조금 많이 부족한 양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 광복절 연휴에 남부지방에는 또 모처럼 비다운 비가 예보가 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오늘 비는 15호 태풍 찬홈에서 변질된 저기압에 의한 비라고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13호 태풍 돌핀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좀 이동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 돌핀은 이제 지난 11일에 이 중국 남동부에 상륙을 했는데요. 이 돌핀은 찬홈과는 좀 다르게 거의 한때 슈퍼 태풍급으로 발달할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강했었고 이 중국에 상륙하기 직전까지도 이 세력이 유지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중국 내륙에서 열대 저압부, 온대 저기압으로 지금 변질이 된 상황인데 하지만 막대한 수증기를 동반해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대륙에는 많은 비구름들이 지금 풀어져 있습니다. 이 네. 비구름들이 이 광복절 연휴에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 저기압이 발달을 하면서 16일부터는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지금 뿌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워낙 많은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남부지방에 얼마나 비가 내릴 것인가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기상청은 아직 좀 시일이 좀 남았기 때문에 상세적으로 지역적인 강수량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수치 모델들을 보게 되면 이 중부지방은 좀 변동성이 있지만 남부지방은 일정 수준의 어떤 비를 계속 일관성 있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부지방에 좀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좀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비다운 비가 좀 시원하게 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또 너무 과해지면 안 되잖아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 때문에 좀 피해가 우려되는 곳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부지방은 지금 워낙에 많은 비가 필요는 한데 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이번 연휴에 굉장히 많은 비, 이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 16일부터 이제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면서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을 할 텐데요. 네. 남서 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지형과 부딪히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남해안의 지형을 타고 올라오면서 비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리산 같은 큰 산과 비구름이 충돌을 하면서 국지적으로 또 다시 한번 강한 비구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해 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고 일본 쪽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그 사이에서는 이 하층 제트라고 하는 아주 강한 바람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 네. 강한 바람을 타고 비구름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증기가 다량으로 공급이 되면서 남부지방에 이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특보 수준의 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지금 이제 가뭄이 극심해서 많은 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또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되면서 계곡이나 하천 이런 곳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연휴다 보니까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릴 수 있는데 많은 비로 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천금 같은 단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또 피해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피해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광복절의 비 소식, 남부 지역의 비 소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